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 정리하고 뒷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연예가 파일입니다.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채림 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채림 씨 얼마 전에 결혼했다는 소식이 네. 화제가 됐었는데 네. 고소를 당했다면서요. 모욕 혐의예요. 예. 남동생분들 같이 배우 활동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탤런트죠. 남매가 예. 같이 지금 이제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한 건데 음. 그쪽 분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하고 채림 씨 어머니하고 금전 관계가 20년 전에 있었는데 네. 20년 전에 금전 관계가 있었을 때는 선의로 그 돈을 빌려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보증을 돈을 빌릴 때 모 협동조합에서 돈을 어머니가 빌릴 때 보증을 섰다가 연락이 닿지 않게 되면서 자신이 갚게 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그 뒤로 채림 씨 어머니하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서 계속 수소문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며칠 전에 채림 남매하고 만나게 됐을 때 굉장히 심한 언사를 듣게 됐었고 거기에 대해서 돈 관계를 떠나서 인격적인 모욕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어서 결국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년 전 사건이네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네.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이번에 사건이 불거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분의 주장으로서는 뭐 20년 동안 연락이 거의 원활하게 닿지 않았었고 네. 한 8년 전쯤에 채림 씨 어머니에게 발신 번호 표시 제한인가요? 그렇게 해서 연락을 받았던 거 이후에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수소문을 했었어야 됐고 근데 지금 채림 씨 쪽에서는 상당히 심한 말을 했었으나 또 역으로 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채림 예. 씨 측에서는 예. 금전 관계도 사실이 아니고 아. 이모 씨 이분으로부터 이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분으로부터 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돈을 갚아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시달려왔다. 네. 그 금전 관계는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오히려 호소를 하고 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며칠 전에요. 금요일에 그분하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하고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의 얘기는 다 들어봐야 예, 하니까요. 예, 근데 조심스러운 거는 채림 씨 어머니하고의 문제잖아요. 근데 예. 자녀분들을 찾아갔던 부분에 대해서 저 기자의 입장에서는 궁금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소를 혹시 알게 됐거나 소재지에 대해서 파악이 됐으면은 이렇게 불거지고 뭐 찾아가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소장을 냈으면 어떻습니까?라고 했더니 그런 관계로 가기에는 자신이 생각할 때는 아니었다. 왜냐하면은 한때는 사돈 관계였기 때문에 뭐 법으로 걸고 이런 걸 떠나서 아니 사돈 관계였다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채림 씨 어머니 쪽하고요. 예. 이 지금 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모 씨하고 한때는 사돈 관계였답니다. 아. 네, 그렇게 주장을 더 많은 얘기를 들었으나 제가 이제 채림 씨의 또 입장이 예, 있기 예. 때문에 네. 사생활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은 한때는 사돈 관계였기 때문에 이제 가족 관계가 지금 이혼으로 인해서 예. 이제 해체가 됐지만 예. 그래도 한때는 사돈 관계였고 집안이라고 넓게는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어떻게든지 대화를 풀고 싶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3천만 원 정도를 빌려줬었다라고 네. 주장을 했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모욕을 받아서 모욕 혐의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내게 되니까 법정 이자율까지 하면 1억이 넘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경찰분이 이제 자문을 구했을 때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채림 씨 남매가 자신에게 사과를 정식으로 한다면 그럼 법정 이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3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상환을 하겠다라는 어떤 예. 그런 약속이라도 좀 받고 싶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서로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는데요. 채림 씨 그러네요. 쪽에서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네. 돈을 그러니까 빚진 적이 없다라는 네. 것이고, 이건 보증을 서서 본인이 다 갚았다라는 것이고. 네. 경찰이 어느 정도 수사를 해봐야지 알겠는데요. 이분은 주장하기로는 예. 그 강동경찰서에 접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미 그 녹취, 그러니까 채림 씨 남매로부터 모욕을 들었던 부분에 대한 녹취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금전 거래와 관련된 것들 뭐 자신들이 입증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입증을 했다라고 주장을 아, 하는데요. 예. 근데 채림 씨 쪽에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정말 경찰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궁금증이 모아집니다. 조사는 알겠습니다.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예, 합니다. 지금 예. 보니까 어느 정도의 심한 언사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 박윤재 씨도 굉장히 활동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이 요즘에 대중들 앞에 서는 입장에서 보면 이 이미지 때문이라도 좀 조심했을 텐데 말이죠. 조심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이모 씨 같은 경우 지금 50대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얘기를 예, 예. 들었었는데 이분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 관계는 뭐 어머니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나 이제 자식 버린 분 또 한때는 자신은 이제 사돈지간이었기 때문에 한 일가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분들에게 채림 씨 데뷔 무렵의 사진도 너무 좋아서 갖고 있을 정도였는데 아, 예. 이렇게 심한 언사를 듣고 심지어 언론 대응을 할 때도
생판남인 것처럼 마치 10년간 지속적으로 스토커처럼 괴롭혀온 사람처럼 취급을 해버려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고 상처를 받았다. 사과를 받고 싶은 게 오히려 예.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진실이 무엇인지는. 네, 원래 며칠 전에 그 체림 남매도 조사를 받을 그런 기간이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좀 미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예. 네.